돈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경매 습관 3가지.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돈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경매 습관 3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경매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매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심지어 낙찰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오히려 모아둔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경매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분명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 싶어서 경매 투자를 하는 것일 텐데 마치 지금 돈이 너무 과할 정도로 많아서 줄이려고 경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을 버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매 투자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말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자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어쩌면 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습관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오히려 잃을 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경매 이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이런 습관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와 같은 경매 투자를 잘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둔 자산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굳이 경매 이론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매 입찰을 여러 번 해보거나 폐찰 경험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폐찰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폐찰이 낙찰과 같은 수익을 안겨다 주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에 입찰까지 해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하시게 되면 입찰 보증금인 내 돈이 직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통해 경매 이론 공부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에 꼭 필요한 공부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투자 판단과 경매 이론을 함께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게끔 하면서 자산을 증가시킬 기회도 높여주게 됩니다. 폐찰이 반복되어서 아쉬움과 실망감이 커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경매 입찰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경매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률 관련 용어나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이 걸려있는 특수 물건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부를 한 뒤 이제는 경매 입찰을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불려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경매 이론 공부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공부할 물건만 찾으면서 거기에만 나의 체력과 시간을 모두 소비해버립니다. 이런 이론 공부를 끝내고 경매에 입찰할 물건을 고르면 의심병만 생겨서 오히려 투자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이론 공부는 돈 버는데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경매 투자를 한답시고 이론 공부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이론 공부는 경매 투자의 실행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론 공부보다는 지속적인 경매 입찰을 통해 실전 경매의 감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매 권리 분석만을 주구장창 가르치고 배워봤자 경매 투자 실력이 늘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실무를 가르치고 배우고 써먹는 것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특수물건이 돈이 된다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달콤한 유혹과 같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물건으로 수익을 내고 차곡차곡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오히려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경매 물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빨리 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들은 뭘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경매 투자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돈을 벌고는 싶은데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공부와 노력과 시간을 경매에 투자하지는 않으면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건 경매 고수들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물건 검색을 하고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현장에까지 가서 체크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뭐하러 거치겠습니까? 경매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초보자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래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해왔거나 본인이 판단할 정도의 경매 관련 지식 수준이 없는 경우 운 좋게 낙찰받아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횟수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언제나 결과적으로 본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고생과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경매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가능할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경매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물건 조사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조사는 귀찮고 투자 없이 돈을 벌어보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잡고 경매를 하니까 제 풀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랑 경매는 맞지 않는다.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환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연을 하늘 높이 날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을 들고 뛰어다녀 주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고 가만히 놓아둔 연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운 좋게 저절로 날아오른다 하더라도 그 연은 이미 여러분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오히려 잃을 수도 있게 만드는 세 번째 습관은 경매 물건에 대해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돈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물건을 보고 입찰한다고 해서 왜 돈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할 때 본능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물건 위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아파트는 내가 직접 살고 싶고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것을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좋아 보이는 물건을 계속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량 물건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고 싶은 물건은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러면 낙찰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경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투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경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실제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걱정과 고민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다 사람이 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 투자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 눈에 덜 뜨이는 물건을 자신만의 수익 기준으로 찾아내서 투자한다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 이외에도 내부가 오래되어서 보기 흉하다면 수리를 해야 하고 임대를 놓을 때까지 공실기간에 나가는 대출 이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점유자에게 명도비를 줘서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고 이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 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증가를 방해하는 그런 습관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투자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매 투자 습관과 방향을 정말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투자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경매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